네,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만나보시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압축해 주신다면요. 네, 좀 반등이 아쉬운 음,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 같이 네,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심지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역전을 당했습니다. 왜 탄력이 저하됐을까요? 네, 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올랐고요. 달러화가 약세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종합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1% 이상은 오르지 않겠냐라는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환율이 또 좋았죠. 그러면은 수출주들, 특히 또 반도체주들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격포제다.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은 간밤에 유가도 좋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유주들도 좋고 그러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다 분위기 괜찮지 않겠냐. 그럼 지수 많이 오르겠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반등폭이 굉장히 좀 미미하죠. 10포인트 0.33% 올랐고요. 외국인은 또 3거래일 연속 또 매도입니다. 오늘까지도 막판에 매도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천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2,300억 정도로 막판에 마지막에 한 6, 7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이런 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했지만 좀 매도가 나왔다는 점,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도 다시 또 10조원대 초반이죠. 11조 6천억입니다. 거래대금도 낮았다는 점. 그래서 반등폭이 낮았다는 점. 여러모로 좀 반등이 좀 아쉬운, 반등 나온 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반등폭이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플러스에만 만족해야 됐던 아쉬움이 많았던 시장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럼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떤 점이셨어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예상 밖의 점이 포인트죠. 외국인의 매도가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이 환율은 그나마 좀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1167원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기대했는데 사실은 못 올랐고요. 이 바이오주들은 뭐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폭이 심지어 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도 0.4% 300원밖에 사실 못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당히 좀 좋으면서 박스권 상단 정도, 3,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벗어나면서 환율도 그렇고요.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시장의 좀 예상을 벗어나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예측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또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매도와 원화 약세 이 서로 뭐라고 될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끌어낼 만한 트리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포인트 이제는 좀 찾아봐야죠. 사실은 아쉬운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는 마지막에 좀 샀습니다. 마지막에 한 700억, 6, 7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매도 규모가 좀 줄었고요. 이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뭐 선물을 조금 뭐 50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선물 포지션 그래도 선물 3,600억 정도 사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원화의 약세, 이 원화가 그래도 달러, 그러니까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됐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국내 증시 박스권 뚫기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3,25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일 텐데 상단을 뚫기는 어렵지만 지금 자리에 사실 또 빠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반등에 대한 강도는 굉장히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 사실 1% 이상 올라줬어야지 이 시장의 예상치 어느 정도의 흐름에 맞는 모습인데
지금 0.3%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뭐 내일도 빠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는 상방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월말에서 이제 월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좀 챙겨볼까요? 네, 9월 1일부터 뭐 많이 나옵니다. 9월 1일 한국, 8월 제조업 PMI가 있고요. 오펙 플러스 회담이 9월 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중요한 지표지만 이 지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9월 3일 날 나옵니다. 이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고용이 뭐 가장 큰 이 이슈죠,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보다 인플레보다 고용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잭서놀 미팅에서도 이 파월이 고용 얘기했죠. 고용이 아직까지는 이 제대로 큰 폭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9월 3일 미국 8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 뭐 사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좋다라면은 다시 테이퍼링 얘기 또 나오겠죠. 다음 달 뭐 FOMC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때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겠으니까 9월 3일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보다도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훨씬 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9월 3일 날 고용 보고서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데이터 좋으면 9월에 바로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우선은 사실 지금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죠.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랐고 국내 증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테이퍼링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정도, 고용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잡아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야 돼서 속도는 완만히 가겠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테이퍼링은 확실히 가지만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다음 FOMC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고용 보고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될지 요 스케줄이 잡히는데 큰 힌트가 될 것 같다. 8월 고용지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 장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메꿔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 짚고 계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거의 매 시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매수를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 없이는 금일 같은 경우 기관이 이 열심히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관 혼자의 힘으로는 오를 수 있는 거의 한계치 같습니다. 이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여부, 외국인 지금 3일 연속 매도했으니까 매수 한번 들어올만 하거든요. 근데 매수 규모가 항상 좀 아쉬웠죠. 매수 규모가 좀 크게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항상 특히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 코로나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 확진자가 줄어들진 않지만 뭐 또 더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택트 관련주 이 반등을 하는지 여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인데 바이오주들만 몇 종목들 올라가고 있지 주도 섹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컨택트 관련주들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백화점, 소비 관련주들 이런 컨택트 관련주가 최근 들어 수급이 비교적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택트 관련주의 반등 여부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 비교적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라면은 수출주에 부담이 되면서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주들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안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만 않는다면 안정적인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환율도 어느 정도 변하는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절대 전략 어떻게 연결되실까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그래도 이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두겠지만 그래도 박스권 장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하시면서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당분간 지수가 갇힐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한 박스권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를 골라내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는 쪽으로 여행, 항공, 백화점 이런 내수 소비 쪽을 언급해주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꿈틀거리고 있는 컨택트 쪽이 또 시세 더 내줄지 이 부분도 관심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쪽들을 찾아내시는 그런 시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클로징벨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종목 고민 도와드리니까 진짜 쉬운지들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